안녕하세요. 여행 드로잉 작가 리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건물을 그릴 때 가장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역시 몇 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정면이 아니라 약간 45도 각도나 측면 기울어진 각도에서 건물을 그릴 때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 소실점이라든지 이제 보조선 같은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 각도에 맞춰서 그리는 게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어떤 건물을 정면에서 봐서 아니면 완벽히 측면에서 보아서 사각형이나 세모 형태의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런 굉장히 어렵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 방법들을 모르는 나머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림이 쉬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 랜드마크 하나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본형을 잡고 그 기본형을 잡은 것에 그 설계에 기초를 해서 그림을 점점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좀 어렵게 보이고 디테일이 많은 건물이라고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설계해서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예시를 반복적으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 한 자루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려볼 건물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가장 유명한 그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 그려볼 건데, 이 건물 역시 그 기본형을 이용해 가지고 비교적 좀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노틀담 성당 보시면 전면부가 이제 크게 두 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져서 세로로 긴 건물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종탑에 있는 어떤 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구멍들과 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랜드마크 앞에 딱 서시는 순간 굉장히 주눅들거나 그 디테일에 압도되거나 내가 이걸 과연 그릴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막연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좀 건물들을 그리실 때에는 그 디테일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특히 내내 말씀드렸던 좀 더 기본형에 집중하는 시각을 갖추는 게 저는 그림을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세로로 긴 형태의 큰 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점을 4개를 찍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비율을 정확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가로보다는 세로로 좀 긴 이런 사각형이 되도록 점을 4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가운데에 빈 부분이 있고 양쪽에 첨탑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등분이 되도록 다시 이렇게 점을 좀 찍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하늘이 보이는 부분, 이 양쪽의 두 부분은 이 종탑 부분이 되겠죠. 잘 보시면 이제 세로도 이 층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종이 들어가는 가장 최고층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부분,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 직선을 긋는다고 가정하고 이 비율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종탑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로보다는 세로가 좀 길어야 되니까 좀 아래쪽에 찍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쯤 일단 찍어주는 겁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점을 또 새로 찍어서 또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은 키가 좀 낮아요, 층수가.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거의 1대 1대 1 정도고, 가운데에 있는 이 한 덩어리가 다시 2개로 나누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3분의 1씩 정도 되게 이렇게 점을 찍어서 크게 3개로 나눈 다음에 다시 이 가운데 부분을 점을 찍어서 2개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에도 이렇게 3등분 되게 점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에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이렇게 세로로 긴 사각형의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굳이 점 찍은 걸 꼭 지키지 않으시고 선을 그으실 때 약간 변경을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홀쭉해졌으면 좀 더 두껍게 한다든지, 층수가 마음에 안 들다면은 좀 좁혀진 층수를 좀 더 천장의 높이를 좀 더 높게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선을 그으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건물의 기본형을 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용감하게 이런 세로, 아마 이렇게 세로 긋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기는 이런 가로, 여기는 다시 이런 가로, 여기는 이런 세로 영역이 되겠죠. 꼭 점 부분을 굉장히 딱 맞춰서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요. 점이 좀 약간 다르게 찍혔다면은 그 점을 꼭 굳이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켜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선을 긋기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봐요. 이런 점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선들은 바로 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또 세로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긴 세로선 긋는 게 굉장히 어렵죠. 겁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같은 너비가 될 수 있도록 점을 몇 군데 찍어주고 선을 이렇게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이런 느낌의 기본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양이 이제 이 노틀담 성당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선을 입혀가면서 조금씩 더 뚱뚱하게도 만들 수 있고 더 홀쭉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이 안에 창문도 달고 조각도 달고 하면서 풍경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사각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사각형들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또 좋은 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의 사각형이 이제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데, 이 공간을 이제 11개를 채워나가면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개 정도의 사각형을 채워서 묘사를 하고 나면은, 아, 이제 나는 그림을 절반 정도 마무리했구나 라고 내 그림이 언제 끝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늠도 좀 비교적 쉽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형을 갖춰서 그리는 것이 저는 편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묘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묘사를 하실 때에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은 표현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종탑을 보면 너무 자질구레한 굉장히 작은 디테일들은 일찌감치 그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왼쪽 기둥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세로로 긴 구조물이 하나 보이네요. 자,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도 같은 구조물이 있겠죠. 자, 이렇게 선 몇 개만 써서 공간을 나누어 주고요. 그 위에 가로로 지나가는 선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 다 표현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선 몇 개만 더 써서 질감만 조금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 구조물 안쪽의 종탑은 아치이긴 한데 끝이 뾰족한 아치죠. 이런 걸 보고 첨두 아치라고 하는데, 끝이 뾰족한 아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치 그리듯이 반원 형태로 그리면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튀어나와 있는 점을 저는 이렇게 찍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뾰족한 아치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약간 맥도날드 로고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끝이 뾰족한 아치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로선들 조금씩 그어주시면은 좀 더 그림이 설명이 많이 된 그림으로 변모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선들을 그리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표현은 뭐냐, 이 안에 까만 창문이죠. 아마 종탑이기 때문에 종소리가 울려 퍼져 나오는 그 구멍이 될 건데, 이 어둡고 긴 이 부분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면적이 많이 분할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면 이제 주위에 부속되어 있는 것들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위에 뾰족한 튀어나온 구조물이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이 구조물 옆에도 살짝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쪽에도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물들이 살짝씩 보이네요. 이런 것들 좀 그려주고, 그리고 더듬이처럼 튀어나온 이런 것도 좀 그려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리지 마시고 적당히 표현해 놓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의 묘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은 더 쉽죠. 같은 방법으로 대칭적으로 반복해서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첨도 아치를 잘 만들어 주고요. 가운데 떨어지는 선, 그리고 역시 창문, 어둡고 길게 나오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 눈에 더 보이는 디테일들을 조금씩 더해 나가고요. 역시 옆에 튀어나와 있는 추가적인 구조물들을 조금씩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뭔가 벌써부터 표현이 많이 된 그림들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창문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뭐 창문의 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시기보다는 그냥 까맣게 한번 칠해 볼게요. 창문만. 펜 드로잉은 컬러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이나 풍경의 명암을 얼마나 이 까만 잉크로 잘 표현해 주는가가 이제 그림의 무게를 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층부 종탑 부분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이 바로 이 좁고 긴 창문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해칭이라는 기법을 쓰셔도 되지만 아직은 이제 해칭 얘기까지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펜으로 여기를 어둡게만 눌러주셔도 굉장히 명암 단계가 설명이 좀 된 그림으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만년필이기 때문에 힘을 좀 줘서 이제 선을 그으면 굉장히 굵은 라인이 나와서 이런 면적 채우기가 쉽죠. 굉장히 이제 0.05mm처럼 가는 펜으로 그리시면은 이런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상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이 창문과 이 사이에 얇게 보이는 이런 라인들을 좀 더 넣어준다든지 디테일을 후에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리가 최초에 이런 형태를 구성하는 게 어렵지, 이 면적을 잘 만들어 놓고 작은 곳을 하나하나 꾸며 나가는 것은 시간과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경을 어떻게 처음 설계해서 기본을 잡아 나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선 기본형으로 11개의 사각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표현들을 각각의 도형에 넣어주는 식으로 그림을 완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아래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랄까요? 가장 상층부와 그 다음 층 사이에 발코니처럼 툭 튀어나온 구조물들이 있죠. 사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사각형 그려버릴게요. 그냥 막 선이 겹쳐지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게 정말 불편하시다면은 맨 처음에 이 기본형 잡으실 때만 연필로 하시고 그 위에 펜으로 가시면은 좀 더 편하겠죠. 나중에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간편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그냥 펜으로 다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선이 살짝 겹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아래쪽도 작은 사각형 하나씩 또 이렇게 막 겹쳐서 그려줄게요. 오늘 그림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림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건물을 어떻게 편하게 그릴 것인가가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간에 세로 축이 되는 이런 구조물들도 차분히 하나씩 내려줄게요. 그냥. 그러면 어느새 2층 부분에 면적이 3개로 잘 분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띠처럼 자, 이 사이사이에 이런 공간들도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굉장히 장식들이 많은데요. 이걸 보이는 그대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리겠습니다. 뭐 저 기둥의 개수가 얼마인지 세지 않을 거예요. 자, 다만 저 첨도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한 구역당 한 4개씩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첨도 아치를 그냥 4개씩 정직하게 막 넣어 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첨도 아치끼리 만나는 부분에 또 라인을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라인들이 공간에 밀도감 있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펜 드로잉은 굉장히 재미난 결과물을 만들어 주거든요. 너무 디테일을 완벽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하나의 첨도 아치 안에 다시 또 이런 작은 구조물들이 있죠.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안쪽에 다시 선들을 내려주시면 더 복잡하고 많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 어떤 면적이 구성이 될 거예요. 이게 사실감 있게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히는 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뒤로 보이는 이제 작은 창문, 이런 것들을 까맣게 보이죠. 저런 것들 힘을 줘서 조금 더 굵은 라인으로 건물 뒤에 있는 창문, 이런 것들 좀 더 표현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층부 3층 라인인가요? 2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다시 난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이런 형태의 난간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꺾여 들어오죠. 직관적으로 그리겠습니다. 너무 기교 쓰지 않고요. 이렇게 마무리해서 난간을 또 만들어주고 또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쪼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다시 3개의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첨탑의 양 옆으로 또 튀어나온 구조물들이 여기 3층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일단 3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조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세로로 만든 기둥들도 디테일이 조금씩 있죠. 자, 이 가운데쯤에 가로선이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삼각형이 또 하나씩 들어가요.
너무 오밀조밀한 표현들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단순한 도형들을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그림이 입체적으로 바뀌겠고요. 이 내려온 기둥들이 정면에 두 개는 그냥 정면부만 보이지만 가장 오른쪽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 도톰한 벽의 오른쪽 벽과 이 왼쪽 벽이 살짝 보이죠? 이런 것도 캐치를 잘 하셔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입체감 있는 그림이 될 건데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굉장히 가볍게 그리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 동그란 장미창이라든지 이런 작은 창문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특히 오른쪽 왼쪽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창문부터 그리시는 것보다 공간을 크게 나누는 어떤 큰 표현들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첨두아치 모양의 이 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것부터 먼저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선 위와 아래쪽으로 크게 공간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그림들 그리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이걸 일단 나누었다면 다시 첨두아치 두 개에 꼭지점 점을 찍고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분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세 개가 뭉쳐 있는 이런 구조물도 비어있는 공간에 그리면 되니까 배치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어떤 라인을 먼저 그리느냐가 그림의 난이도를 또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 선을 그릴 거면은 언제 해야겠다, 내가 이걸 먼저 그리고 저걸 해야지, 이런 여러분만의 어떤 작업 시퀀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림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편하게 그리겠죠. 결과물도 좋을 수 있고요. 자, 가운데 장미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작게 그려졌네요. 좀 더 가운데가 넓게 그려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이 창문의 안쪽이 까만 창이고 창틀은 하얗죠. 밝은 부분인데 그렇게 펜으로 그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많이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창 자체는 밝다고 생각하고 그냥 창살을 어둡게 그냥 라인으로 그냥 그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창 앞에 지금 3위일체 상인가요? 저기 구조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고 그냥 이런 덩어리로 된 조각이 3개 있다, 이걸 먼저 표현을 하고 안쪽에 다시 이제 이렇게 동그란 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살을 그냥 그릴 거예요. 이렇게 살짝 그려주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장미창의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이런 구조물로 좀 더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로로 길게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지금 난간 같은 것들이 있죠? 단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정한 간격의 선들로 난간 부분을 그냥 빼곡하게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아직 끝내지 못했던 디테일들, 예를 들면 여기도 창문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마무리를 하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가장 외벽에 튀어나왔던 이 구조물들이 이제 좀 더 아래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내려오다가 사진을 보시면 이 삼각형 옆부분에 좀 더 튀어나오거든요, 얘가.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튀어나오네. 조금 더 뚱뚱하게 이렇게 내려가서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얘 역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위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맨 처음에 기본형만 그렸을 때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는 그 형태의 구조물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 그려도 벌써 한 3분의 2 정도 그렸는데 뭐가 많아 보이죠? 네. 여러분들이 처음 만든 이 기본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차분히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밑에는 이제 카톨릭 성인들인가요? 막 부조상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자, 뭐 몇 명인지 셀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사람 표현하기 힘드시면은 이 안에 비슷한 크기의 도형들이 비슷하게 놓여져 있다 라고만 설명되어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 모습의 부조라고 주눅 들지 마시고, 굉장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이런 패턴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 그림에 나타나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뻗은 기둥 부분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개의 문을 그려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노틀담 성당 사진만 봤을 때는 세 개의 문이 다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리려고 하니까 가운데와 오른쪽 문은 이 첨두아치 모양인데, 가장 왼쪽 문은 이 삼각형 모양의 직선 삼각형이 하나 더 있죠. 이런 또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림으로 그리지 않으면은 잘 확인하기 힘든 부분인데, 하나하나씩 그리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눈에 들어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긴 선 긋는 게 겁나시면 이렇게 점을 찍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그리시고, 얘는 역시 점을 찍지만 직선이 아니라 첨두아치니까 곡선으로, 얘 역시 얘는 키를 조금 더 점을 아래쪽에 찍어줘서 조금 더 작은 첨두아치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안에 다시 첨두아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조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막 여러 개 겹겹이 있는 이런 표현들을 그리시는 것보다는 이 문 가장 안쪽에 역시 작은 첨두아치로 된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공간부터 먼저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바깥 테두리와 가장 안쪽의 공간이 표현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안쪽에 같은 간격의 선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넣어주는 게 그림을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너무 이 무늬부터 먼저 그리다 보면은 문 자체가 너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가장 안쪽 부분, 이런 것들을 먼저 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라인을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인들이 얼마나 밀도감 있게 들어가느냐로 그냥 중후함이 표현되기 때문에 선 자체를 굉장히 세련되게 써야 된다라는 강박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너무 괴롭지 않게 차분히 선을 더해가기만 하셔도 라인 드로잉은 멋지게 됩니다. 세련되고 굉장히 여러분의 개성이 넘치는 선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이 처음에는 어떻게 쉽게 형태를 만들고 괴롭지 않게 그려낼 것인가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건물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노트르 다운드 파리스 이렇게 쓰시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약간의 약한 라인으로 좀 밋밋해 보이는 곳에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준다거나 빼먹은 이런 라인들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쉽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기본형에 의지해서 현장에서 빠르고 대담하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작은 디테일 더하는 것은 나중에 호텔이나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지 현장에서 모든 디테일을 다 담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노틀담 성당 한번 그려봤고요. 조금 다르고 좀 원통형이나 이런 뿔 구조가 있는 유럽의 건축물들도 같은 이런 기본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리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해볼 거니까 오늘 이렇게 같이 그려본 내용들 복습 잘 해보시고 꼭 한번 천천히 그려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